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사업 응모를 앞두고 유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AI 학술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전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광주시는 이번 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을 컴퓨터에 입력하자 관련 답변과 함께 맞춤 변호사가 추천됩니다. 법률 데이터 20만 건을 구축한 챗봇이 사전 기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특화 AI입니다. 일단 재밌고 사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은 어디 물어보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용하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특화 AI뿐만 아니라 국내외 AI 전문가와 기업들이 광주에 모였습니다.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5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건데 책을 써주는 AI와 가상 증강현실 AI 등 다양한 AI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내 최고 권위자와 해외 석학의 기조 강연까지 AI 기술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진단해보는 장입니다. 내외 전문가님들의 해안과 AI 개척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기업인분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광주는 더욱 AI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 믿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학술대회 열기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성공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 한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시는 12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을 확보하고 하루 1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확보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3지구의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5년간 4,300억이 투입된 AI 직접단지, 6천억 규모의 AI 실증 사업, AI 영재고, 330여 개의 AI 관련 기업과 체결한 업무 협약 등 광주만의 강점도 어필할 예정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이미 확보된 AI AX 2단계 6천억 예산과 곁들여져서 우리 광주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돼서 정부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광주시도 이번 유치전이 지역 산업지형을 뒤바꿀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가 해남에서 내일 열립니다. 호남에서 열리는 첫 미국 프로골프 정규 대회인 만큼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세계 상위 랭킹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도 대거 불참하면서 지역 개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일 LPGA 정규 투어를 앞두고 세계적인 미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이 해남에 모였습니다.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 데뷔한 신인 윤이나 선수는 첫 승을 각오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스스로도 받아서 이번 주에 나오면 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의 첫 LPGA 우승이. 전남 출신 선수 6명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전라도가 정말 저에게 약간 친숙한 지역이에요. 또한 또 연락도 많이 왔고 해서 이번 주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세계 랭킹 3위인 이민지 선수를 비롯한 78명의 선수들이 내일부터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나흘간 대결합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전남 지역에서 대회가 처음 개최된다는 소식에 사전 판매량 3,000장이 일찍이 소진됐습니다. 지난해 대회보다 입장권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러리를 위한 라운지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국내 관람객을 위해 전남도 여행을 연계한 상품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상위 랭킹 선수들이 줄줄이 불참함에 따라 대회 시작 전부터 힘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띠띠꾼 선수와 2위 넬리코다 등 1, 2, 4, 5위가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투어 중인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는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 개최 당시 30명의 국내 선수가 대거 참가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회 국내 참가 선수는 19명뿐. 이 가운데 전남 출신은 6명이 전부입니다. 국내 유일 LPGA 정규 투어인데다 호남 최초 개최라는 취지가 자칫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관람객에게 명색에 걸맞는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 지역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롯데월드 행진팀 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앞으로 닷새간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 간판들 앞에서 시민들이 어린 시절 놀이에 빠졌습니다. 동전 뒤집기로 내기를 하고 공기놀이를 하는 내내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광주 충장축제가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와가지고 공기놀이도 하고 뭐 추억 같은 놀이도 해보니까 체험도 해보고 재밌어서. 추억이라는 충장축제의 핵심을 살려 향수를 자극하면서 동화를 더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거리가 꾸며졌습니다. 특히 흥부전, 오지의 마법사 등 동화 속 소재로 만든 체험 공간은 이번 축제의 주 무대입니다. 충장축제가 열리는 광주 금남로 거리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이 금남로 일대는 이처럼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충장축제 백미인 길거리 행진 공연은 롯데월드 행진팀이 맡았습니다. 오는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롯데월드 캐릭터와 동화 속 인물들이 금남로 거리를 행진하며 행진이 끝난 뒤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어렸을 적 느꼈을 동화 속의 이야기, 그리고 또 동화 같은 추억을 느껴보자는 의미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 주먹밥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광주 충장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장을 위해 대규모 임시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마련한 건데 정작 관광객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일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도 국제미식 산업박람회 임시주차장. 박람회장 인근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10여 분가량 거리에 오감 대학 부지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1000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도록 새로 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일 낮 시간엔 이용하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연일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렸다는 연휴 역시 주차장은 썰렁합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셔틀버스 이용객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행사 기간의 절반인 12일간 임시주차장 셔틀버스를 이용한 관람객은 모두 6,800여 명, 하루 평균 500여 명 꼴입니다. 평일과 휴일 이용객 편차가 커 배차 간격의 유연한 조정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주말에 못 쉬라고 난리나고 그랬다고. 주말에는 좀 많이 있고 평일에는 없고. 임시주차장의 안내 부족이 원인으로 정작 관람객들은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뭐 주차장도 없고 내가 지금 여기를 매일 잡아 돌았거든요. 전용 주차장이랑 샀다면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있다면은 하고 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어디다 대라면 되죠. 지정자석에.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일부 관광객들은 힘겨운 갓길 주차 끝에 긴 거리를 걸어 행사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동선에 대한 설명이 주차장에서 없었어요.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결국 맛의 도시를 알리겠다는 포부와는 달리 개최 도시와의 효과적인 협력이나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박람회 기간 중에 나오는 상황. 남은 기간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선 관람객들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더욱 친절한 행사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광주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더 많은 대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단 건데요. 장기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 지역의 기업 대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광주 기업 대출 규모는 8년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해당 기간 대출 증가액의 약 30%는 부동산업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토지와 도시개발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의 경우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GRDP 대비로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전자와 정밀기기, 정보통신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출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금융기관이 객관적인 담보 없이 대출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무형자산의 담보 가치를 공증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시장에서만 맡겨놔서는 좀 힘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나서서 특허 등 무형자산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적극 보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에 담보 외에도 기업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족이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됐다는 신고가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과 지난달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던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